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콘톡 제 16화입니다. 오늘은 저희 애니메이션 쪽의 작품 소개가 아니고 이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웜홀이라는 그 제작 관리 툴. 그 웜홀을 만든 C2 몬스터의 최진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박종호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꼭 함께 해야 될 분이 있죠. 이 크럭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규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웜홀. 예. 아마 그 제작사 쪽에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최소한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웜홀 한마디로 뭡니까, 사장님? 그 웜홀은 결국은 전체 컨텐츠 제작할 때 전 제작 과정을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통합화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조나 일반 경영 쪽에서 볼 때는 경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한 4, 50년 됐는데 컨텐츠 분야는 사실 공정 관리 프로세서에 대한 솔루션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시점이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그 과정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공정 관리, 데이터 관리를 아울러서 다 해주는 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혹시 차장님 중간중간에 네. 좀 빠뜨린 거 싶은 거 있으면 주저없이 바로 들어오세요. 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나중 가서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해야 될 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전문님 저기 지금까지 뭐 컨텐츠만 가지고 저희가 네. 어떤 밸류를 봤는데 이러한 그 제작 관리 툴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데이터 공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 있는 분야인가요? 아니면 이쪽은 좀 국내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빠르다고 오히려 봅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그 ERP를 지금 영화 제작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준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ERP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컨텐츠 제작은 그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가고 어떤 기한 내에 얼마만큼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된 어떤 이런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컨텐츠 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솔루션 자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렇죠. 내가 그냥 뭐 방송을 하거나 방영을 하거나 해서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을 또 조금씩 뭐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모디파이를 하면은 또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 검토가 일반적인 그냥 콘텐츠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은 뭐 충분히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새마을호도 있고 KTX도 있지만 철로를 아예 깔아버리는 네네. 그죠? 지금 좀 대규모 좀 길게 보고 산업 전체의 어떤 지각 변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툴이네요. 무서운 강력한 툴이 되는데 그럼 이건 누가 써야 됩니까? 지금 이제 어떻든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속하는 영역들이죠. 크게 보면 뭐 3D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게임, 뭐 디자인 분야 이런 쪽이 사실은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저희 웜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디지털 컨텐츠 분야는 사실 대부분의 그 작업자들이 굳이 이제 구성원의 출신을 따지자면 이제 예술 쪽 전공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세서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한 게 사실이죠.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작 환경하고 이제 최근의 제작 환경은
굉장히 국내도 변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해외 글로벌 제작사에 대비해서는 그 속도나 적용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인드가 아직도 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는 이제 유일한 국내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이런 관리 툴이 유일한 겁니까? 워몰이?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샷그리드,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샷그리드, 그다음에 스웨덴의 뭐 F트랙, 중국에서는 뭐 워낙에 외국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CG팀웍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사용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인터넌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붙어가지고 어떤 이 작업 공정 전체를 관리하는 툴은 현재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only in made in only one and 그쵸. only. 네네 맞습니다. 코리아.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제작, 지금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는 제작사 쪽까지 좀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약간 그런 툴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 이거 쓰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은 이미 해외 그 게임이다 애니메이션 영화시 쪽에 글로벌 기업들이 지난 20년 이상 적용하면서 이제 적용 사례 발표를 보면 결국은 제작 전체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프로세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제작 기간 비용을 통상 20에서 한 30%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뭐 전문 매거진이나 이런 쪽에 발표했던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워몰을 적용한 국내 기업들이 보면 가령 이제 애니메이션 공정에 전체 제작 진행을 그 관리하는 PM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령 한 회사를 뭐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제작의 프로세스 진행률만 체크하는데 한 6, 7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워몰을 적용하고 나서 그 업무를 한 명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 업무 영역의 인력 배치를 좀 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의 절감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20-30%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그 정도 되면 추가로 더 이렇게 개발을 더 해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20-30% 정도 10%만 줄여 있어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건데 그걸 뭐 애니메이터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다만 이 공정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 점수 줄 수 있다는데 실제로 전문인 그 제작사들도 많이 보시면 네. 이런 공정을 보면 그 엑셀이라든지 이렇게 막 표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두고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왔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들 해요. 실제로 이렇게 예. 전문 툴을 쓰는 데를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전문 툴을 써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게 도입이 이제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는 포스트 프로덕션 중심으로 지금 솔루션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후반 작업에서 어떤 그런 걸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기획 단계나 이제 메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뭐 아직도 뭐 과거랑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이게 꼭 뭐 지금 이 컨텐츠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제 손으로 아니면 아날로그식으로 관리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용을 단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이 키콘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빠른 콘텐츠의 소비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빠른 콘텐츠들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면 비용도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어떠한 기획에서 완성까지 어떤 전체적인 제작 공정이란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제작 기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워몰이라는 솔루션 자체도 국내에서 하나의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고 테스트베드로서의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한국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 실제로 차장님이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이걸 쓰고 있는 제작사들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제작사들이랑 미팅을 좀 몇 번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작사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이 의사소통의 중요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시나리오 작업된 거 있으면 또 워드로 가고 이런 회사 내부에서 네,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도 이게 창구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류가 계속 생기는 거죠. 나 지금 1차 보냈는데 그거 못 받았어? 지금 난 3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이런 결과물, 중간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중간 체크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어떤 이런 툴에 대한 참고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스케줄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포스트 프로덕션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케줄을 쪼개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덕션용 프로그램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태스크 단위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 시퀀스, 샷, 뭐 그 하위에 있는 태스크라는 가장 최소 단위를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태스크 하나하나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큰 덩어리로 어떻게 하면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거를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약간 큰 단위의 스케줄을 미리 체크하고 워링 포인트를 빡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유들을 원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좀 큰 스케줄 단위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설 예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샷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스케줄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샷그리드라는 걸 가지고 스케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일처럼 한번 파악을 했었고요. 그거를 지금 워몰에다 좀 담아서 그럼 워몰을 이용해서 넷플릭스처럼 이런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면 좋겠다. 내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넷플릭스가 탐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주 대박이죠. 네. 넷플릭스는 이미 샷그리드로 갔으니까 뭐 디즈니나 디즈니 뭐 플러스로 가야 애플 플러스 뭐 이런 데는 네. 좋겠죠. 사장님 저 끝나고 좀 따로 만납시다. 이게 보니까 가치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작사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뭐 엑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좌우로 정렬하고 연필로 그리는 거 익숙해 있는데 이게 또 뭐 이를 위한 일이 되고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툴이냐? 나는 지금 바쁜데 또 한 번 더 입력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거는 프로듀서들과 같이 이렇게 좀 일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좋아할 만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작업하는 애니메이터들도 이걸 쓰니까 자기의 놓치는 부분까지 다 잡아줄 정도로 꼼꼼하게 잘 돼 있는 건지 좀 어느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건지 일단은 이제 개괄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제작 공정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국내로 보면 기업에 와서 시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기업을 만나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제작 공정 프로세서를 관리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프로세서를 확인하고 자기가 작업 할당된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체계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제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기업에 갔을 때 이런 제작 프로세서 공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기초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안에 가서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환경이
자기 어떤 감독은 감독, 경영자는 경영자,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작업자는 작업자, 각자가 원하는 작업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일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령 워물이 들어가든 샷건이 들어가든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를 보는 데는 사실 그 걸림돌이 그 초기 단계에서는 적잖이 있다. 근데 이제 국내 프로덕션의 여건을 보면 가령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CG VFX 회사는 한 프로젝트를 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정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워머를 뭐 이런 또 샷그리드를 도입을 했었을 때 체계적으로 이걸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잘 거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왜 우리가 공정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회사가 각 직원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타임 프레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웜홀을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최적 잘 효과를 볼 만한 규모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가 맞을까요? 이게 뭐 10명이 있는 데는 100명이 있는 데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정 관리 또는 규모 이런 걸 따져볼 때 어느 정도 레인지를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최소 20명 이상 인 프로덕션에서는 좀 효과가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하는 사실 구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몇 명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얘기를 해서 수정하고 체크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명 이상인 프로덕션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주가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요즘에 자기네들이 온전히 다 갖고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많이 내보내는 회사들도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은 툴. 그럼 외주로 나갔을 때 이걸 툴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네. 질문한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한 또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워물을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엑셀과 가급적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저희가 메인 페이지라고 불리는 태스크 오버뷰라는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그냥 엑셀이네 라고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PMS 툴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처음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만 보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워물의 기능을 100이라고 보면 아티스트들은 그 중에 한 10%, 20%만 조금만 익혀도 금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익히는 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한 전교에서 한 중 정도 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이 익히려면 한 반나절 정도 설렁설렁 수업 들으면 될까요? 제가 딱 그 정도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네, 바뀔 그래서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딱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기획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제가 이해할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PM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의 습성이 뻔해요. 무조건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라야 되고 한눈에 다 보여야 되고 그거를 조금 염두하고 개발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툴들에 비하면 좀 보기도 쉽고 사용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외주를 나간다 하더라도 외주 업체가 이걸 익혀서 결국은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학교에서 중간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 학력을 오픈하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 같은데.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건. 의지가 의지가 없네요. 가장 큰 거는 그 회사의 그 경영 그룹의 마인드하고 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의 그 마인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회사들 보면 그 실무자든 경영자 그룹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런 오픈 마인드를 경영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뭐 아까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고 이게 작업자는 작업자의 몇 개 기능 그 모듈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매니저는 매니저의 모듈 그다음에 경영그룹은 경영그룹이 보고자 하는 기능만 보면 되기 때문에 100% 그걸 다 기능을 알 필요가 없는 없는 거네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인드만 있으면 마인드셋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는 그렇게 한다지만 해외랑 또 요즘은 외주도 많이 하고 공동 제작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워몰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영어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용어가 전부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이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튜토리얼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동영상 튜토리얼을 제작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예전에는 다 번역을 해야 됐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자막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글로벌 사업화를 할 때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좀 쉬워졌다. 좀 근데 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가 한 중간이었다. 그런 사람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어인가요? 지금은 뭐 영어를 하면 왠지 또 이렇게 거부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밑에 그 전 세계 언어를 다 자막으로 달아줍니다. 변환을 하면.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이제 동영상 튜토리얼 올라가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면 100% 정확하게 이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 정도의 큰 의미의 전달 또 어느 정도의 그 기능들은 다 전달이 되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것도 차장님 왜 자꾸 구글을 칭찬하세요? 일단은 워몰 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 퍼블릭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야나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마야나 포토샵을 한국어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거의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영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하시는 거라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해외랑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이게 그래요? 걔네나 우리나 작업하는 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맨날 밤새서 kit다고 맨날 밤새서 합성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파이프라인 중간에 엄청난 개입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영상물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원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크게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이 웜홀 자체에서 그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구글을 경쟁자로 생각하실 정도로 이 그렇진 작품과 회사의 않고요. 가치가 있는데 사장님은 구글을 동반자로 생각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실무자와 경영자의 그 시각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구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구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구글이 C2 몬스터를 이길 수 없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제가 이제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떻든 그 적용하는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이 저희 쪽 영역에 들어올 때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컨텐츠 분야는 또 컨텐츠 분야만의 또 특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상용화된 툴이 지금 이제 뭐 오토데스크 샷그리드, 그다음에 스웨덴의 F트랙 저희 제품 있고 이제 중국의 CGT모, 그다음에 러시아의 툴이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보면 이제 4개 소프트웨어 정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러면 이 시장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시장만의 좀 독특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시트몬스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툴은 아니고 또 만족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애니메이션과 또 컨텐츠 제작사들이 해외 진출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웜홀의 해외 진출 방안?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지금 사실은 글로벌하게 가장 성장이 크고 큰 시장이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저희가 4, 5년 전에 집중적으로 시장 공략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사드로 인한 한화력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 베이스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타임에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북미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재빠르게 시장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저희 컨텐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하고의 그 어떤 협력 그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또는 그 이제 드림웍스나 뭐 디즈니라든가 이런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제작 프로듀서를 한 멤버들이 그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어느 예상 규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체 제작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인도로 외주를 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을 포함한 인도 아시아 쪽은 다양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습성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의 워몰에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메이저 이제 스튜디오 중에 이제 맥스 하워드라는 그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 쪽 부문의 사장을 지냈던 분을 저희 이제 보드 멤버로 이제 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그 빅마우스가 될 수 있는 분들하고의 그 직접적인 그 저희 제품에 대한 그 어드바이저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 인볼브 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 글로벌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 또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하고 지금 콜라보를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사업화를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뭐 투자금이나 이게 필요 안 하시죠? 돈이 많으시지 않나? 네, 저희는 이제 실제 해외 시장을 나갈 때 지금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가장 큰 전시회가 시그라프라는 전시회가 있고 게임 쪽에서는 이제 GDC라는 그 전시회가 3월에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부스를 참가를 매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실 글로벌 제작사 미국 메이저에 있는 제작사들이 저희 부스에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국내 제작사하고 대동소이하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도 사실은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OS부터 2D 또는 3D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공정관리 툴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체 약 레베뉴의 한 20% 이상 이렇게 비용이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럼 자기들도 이 소프트웨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그걸 사항 때문에 저희 이제 워몰을 눈여겨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당신네들이 이제 워몰이 미국 시장에 정착을 하려면 사실은 여기서 기술 지원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실은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도 이제 IR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단초가 있고 또 그 가능성이 있다면 IR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 정도가 괜찮으시겠습니까? IR은 솔직히 타이밍이라는 거는 돈이 필요할 때 하시는 게 그렇죠. 지금 필요하신가요? 네, 타이밍.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필요하시다니까 네. 지금 뭘 타이밍으로 잡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글로벌 세일즈도 지금 뭐 나름 준비를 지금 단계별로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좀 뭐 시중이지는 않지만 이제 뭐 조만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되실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에서 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분야의 어떤 솔루션 회사들 이렇게 검토를 하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그거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솔루션 쓰면은 좋아요를 하고 던져서 파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진단을 하고 컨설팅하고 맞물려서 솔루션을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세일즈의 어떤 방법인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 제품이 딴 제품보다 내 솔루션이 더 좋습니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왜 이 솔루션을 썼을 때 너네가 어떤 부분들을 뭐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컨설팅을 같이 해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준비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컨텐츠 펀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뭐 컨텐츠 쪽의 펀드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컨텐츠 펀드에서의 컨텐츠 분야로서의 투자가 아니라 일반 어떠한 그 IT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IT 기업으로서의 시장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IR을 잘 하시게 되면 많은 투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무리 내가 경쟁력이 있어도 전체 시장의 파이가 작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로서는 매력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워몰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향후에 이 컨텐츠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D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거기서 워몰과 같은 이런 분야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서 워몰의 경쟁력을 제시를 하면은 좋은 IR이 진행이 되시면서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의 말씀을 들으니까 IR의 그 스토리라인이 잡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워몰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전인데 그 10년 그다음에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전체 산업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컨텐츠 산업을 좀 더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업계가 그때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를 한국에 유치하는 거 또는 공동 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야라고 했을 때 그럼 원격에서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부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저희 지정 공모 과제를 설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된 배경이 이제 워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상황은 예전에 이제 정통부가 있을 때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적극적인 정책, 그 다음에 이런 플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그게 좀 후퇴됐다. 네. 그리고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 컨텐츠 업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국내 그 투자사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투자사를 만났을 때 국내 투자사들은 사실 톱세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자체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반면에 이제 중국을 저희가 아까 이제 4, 5년 전부터 공략을 집중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중국 투자사를 만나보면 그들은 굉장히 또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스터디가 많이 돼 있고 또 그런 또 투자에 대한 의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이제 사드론이랑 하나은행 때문에 사실 거의 봉쇄가 됐다시피 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IR을 하면서도 국내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홍콩 또는 이제 싱가포르나 또 이제 실리콘밸리 쪽 이쪽을 좀 이제 좀 더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령 저희가 실리콘밸리 쪽에 투자 자문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이야. 근데 한국에서 1라운드만 마치고 와. 그러면 바로 2라운드 우리가 진행을 할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은 사실 좀 소프트웨어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파트너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좀 환경이 좀 잘 어우러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해외 마켓을 많이 다녀보지만 주로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세션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툴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세션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차피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반응도 투자에 하여튼 좋은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 처음 하실 때 이게 이제 공정 관리, 저는 관심 있는 게 DB를 좀 관리한다. 제작이라는 게 하고 나면 그때 끝나고 또 다음 프로젝트 들어가면 또 같은 뭐 아이템을 또 만든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 워몰이라는 툴을 쓰게 되면 그런 DB가 관리되어서 재활용 이제 그런 걸 통한 어떤 효율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워몰이라는 거 자체는 이 작업 공정을 관리하는 툴이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어떤 거다에 대한 거를 항상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결과물만 있으면 되나? 이런 거를 항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웜홀이라는 거와 별개로 데이터 에셋 매니지먼트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 내부의 제품명으로는 그냥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완성된 에셋들 혹은 뭐 결과물, 뭐 중간 산출물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을 이제 아카이빙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걸 만들었나? 이 배경이 있었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요. 들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가 시너지가 되면 조금 제작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름이 다 홀로 가는 건가요? 웜홀, 블랙홀? 약간 이 나중에 뭐 홀인원까지 갈 그런 우주 기술. 개념 이런 걸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살짝 갔는데 모든 걸 홀로 끝나게끔 그러니까 예,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오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머물러 너무 많은 마케팅을 해놔가지고 이름을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워몰이라는 이제 의미를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가 워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든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워몰의 기본 컨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는 타 소프트웨어도 그 컨셉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령 오토데스크의 샷그리드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 우위를 뭘로 가질까? 왜냐면 오토데스크는 이미 뭐 그 전 3D 시장의 거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제 마야나 맥스라는 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외에 뭐 프린트 프레임이나 이런 넌리니어 시스템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정 관리라고 하는 그 툴 안에서 보면 워몰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샷그리드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3D 스토리보드 툴을 개발해서 이제 애플 그 앱스토어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한 원인을 이제 미국 기업하고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좀 더 사용자 환경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기획 단계에서 이 설계가 잘못된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든 해외 컨텐츠 제작사를 보면 많은 게임,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 CG를 하면서 발생된 에셋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게 돈, 자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기업 CEO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게 좀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그럼 이 발생된 데이터를 좀 제대로 DB화해서 추후에 검색해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라인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DB화가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컨텐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뭐 기타 국방이나 뭐 다른 분야에도 이런 그래픽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타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야의 좀 활성화, 그리고 이게 이제 워몰하고 통합이 돼서 전체 제작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어떤 어우러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웜홀로 시작했지만 이게 어떤 홀로 빠질지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툴입니다. 그죠? 예. 예. 제품명을 바꿔야 되나도 했어요. 왜요? 이게 미국에 가니까 이게 웜홀로 읽는 게 아니라 웜홀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레 구멍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약간 비속어도 그게 약간 있더라고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게이를 뜻하는 약간 그런 비속어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을 진출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나. 그렇다고 뭐 홀웜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왜냐면 뭐 그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뭐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계속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국에 이제 한 7월 또는 8월에 항상 열리는 시글 앞에 가면 이제는 컨텐츠 제작사가 지나가면서 웜홀 나왔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지도, 코멘트를 하는 게 다 자리를 잡아가는군요. 인지도는 좀 잡혔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웜홀이 일정 부분 이게 보게 되면 이게 관통한다는 의미.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이 웜홀이라는 솔루션이 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관통해서 관리한다는 맞습니다.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름은 좋은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웜홀, 그 다양한 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사장님 금년에는 홀인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홀인 하실 것 같아. 네, 올해 저희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웜홀을 자꾸 회사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솔루션 이름이 홀인원이 되겠는 걸로. 예. 저기 그 국내 이제 이게 컨텐츠라고 하는 게 뭐 디지털 컨텐츠가 싹 다 커버하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 파트로 조금 이렇게 스코프 좁혀 볼 때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좀 당부 또는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제 3자적인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대비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웜홀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나 이런 조언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좀 그 전체 개괄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이제 박 PM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내 그 뭐 애니메이션 회사 또는 뭐 영화 CG 이쪽의 특수효과 그 애니메이션 하우스들 이쪽을 보면 좀 더 이런 그 전체 제작 프로세서를 좀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통일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전체 그 제작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또 긴장감 있게 또는 더 빨리 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되게 필요한 시기가 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국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장이 소비 시장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 그에 비해서 국내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 그룹들의 질적인 향상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작 시스템의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정관리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에셋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 또 설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무를 맡고 계신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작사들도 나름대로 뭐 엑셀을 쓰든 네. 또는 매니지먼트 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일단 이 제작사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제작 공정을 관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웜홀뿐만이 아니다. 뭐 샷건이나 뭐 애프트랙이나 어떤 툴을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런 관리 툴도 어떻게 보면 취향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거를 쓰세요. 우리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취향에 따라서는 샷건이 더 편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걸 쓰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툴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절대 만들지는 마세요.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절대 만들지 마세요.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툴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해서 드로잉도 해야 되고 이런 컨펌 시스템이며 DB 관리며 뭐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뭐 테이블 형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 업체에서 우리는 포토샵 마음에 안 들어. 포토샵을 만들래. 랑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잘 만든 툴을 그냥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는 인원이 적으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쓸래? 그거라도 제대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고. 좀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국내 컨텐츠 업체나 뭐 글로벌하기 비슷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80~90%는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몰 지금 개발을 할 때 엑셀과 구글 시트가 호환이 되는 이런 그 툴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샷건이든 F트랙 같은 이미 그 글로벌 상용화된 툴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해서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PM이 얘기한 거는 국내에도 이제 CG 회사라든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자체 개발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공정관리 툴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알고 있는 편인데, 실제 이제 글로벌 시장에 가면 드림웍스가 예전에는 자체 공정관리 툴을 개발해서 썼었어요. 저도 그 인터페이스라든가 그 개발자도 만나고 그 걔네들이 왜 이게 그 드림웍스 전사적으로 이 툴을 안 쓰는지 이유도 듣고, 그 타임에 이제 이걸 샷건으로 바꾸느냐, 이제 지금은 샷건이다가 그 전에 샷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워머를 제안하는 타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그 드림웍스나 이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들도 내부의 개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공정관리 툴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벌써 3~4년 전에 이 메이저 스튜디오에 있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메이저 IT 회사로 다 이직을 대부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컨텐츠 회사에서 이 정도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이 되면 사실은 가깝게는 이제 게임 회사 또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하겠다고 하는 글로벌 이제 메이저 대기업의 개발 회사들 이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박PM이 얘기했듯이 국내 컨텐츠 회사가 이 공정 관리를 자기 입맛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개발 인력을 투입하는데 이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미 먼저 실패한 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샷그리드를 쓰는 업체들을 봤을 때 그 비용하는 지불 대비해서 이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샷그리드는 이 툴을 가져와서 회사의 제작 파이프라인에 최적화하려면 내부의 개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걸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충분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인력이 최소한 1~2년 이상 정도는 커스터마이즈 해야 샷그리드를 회사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이게 최적화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매년 투입해야 되는 비용, 이 개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워몰의 장점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워몰은 약간 문화적인 게 뭐 또 비슷하고, 저희는 이제 내부 인력들이 프로덕션 라인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개발 인력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회사가 원하는 또 작업자가 원하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듣고 보면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툴이고 또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툴의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면 이제 저희는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네. 사후 관리를 하고 공정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을 때 다 회사마다 좀 제각각인 부분들도 있고 그걸 일일이 진짜 그만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솔루션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컨텐츠 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하시는 쪽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좀 도입을 하셔서 저희가 관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 한 30년 전에 이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다 ERP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회사의 어떠한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시작했을 때는 전부 다 이게 머리 아픈 일이야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게 대세였었고 그다음에 그 대세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그거를 받아들인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가 또 나중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대세로 갈 수 있으니까 새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애니메이션은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렸잖아요. 셀 애니메이션으로. 그게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관리라는 부분들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작하는 제작단에서 도입을 한다는 게 또 한 번 이제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홍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나서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가 진행됐는지 또 제작 기간이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길다 보니까 실시간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바람들이 다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